2024년 9월 24일이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있었던 날이고 축구협회에 관한 그래서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뭐 박주 전 선수도 나왔었고 그리고 정문교 회장까지 해서 정말 축구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인사들이 나와서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럼 정말 흥미로운 시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현안질의 타임 치고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세 바퀴를 돌았어요 질문을. 그죠. 이제 뭐 한 번 돌고 두 번째가 오후에 두 번 돌고 그다음 세 번째 한 번씩 더 주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고 또 이제 마지막에 뭐 전재수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야가 통합된 거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사실 이런 뭐 사실 저희가 축구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국회 뭐 아니면 정치 쪽 이런 파트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오긴 해왔고 또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맞아요. 뭔 내용이 뭔지가 잘 정리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오늘. 네. 그리고 이제 더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임 절차에 관해서 한 진짜 10번을 넘게 물어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그냥 동문서답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닌댕 하고 말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이제 사퇴에 관해서도 진짜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속 시원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그냥 시간만 허비되는 장면도 있긴 했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뭔가 해결점이 생겼다, 뭔가 해결됐다, 해소됐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지적해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이런 좀 현안 질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확실히 좀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좀 흥미롭게 봤어요. 맞아요. 뭐 공격도 막 들어가고 막 당황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오후 지나고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좀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좀 길게 할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주제를 좀 나눴고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해볼 거는 이제 뭐 질의응답 이전에 이 뭐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축구협회가 그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좀 미온정으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제출 자료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처음 이제 아예 질문 들어가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정강희 회의록과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보도 자료 링크 한 줄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박수현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한축구협회에서 미흡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고 뭐 그리고 공통 질의 자료 이제 129건이나 요청을 했는데 절반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개권 계약 등 여러 자료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는데 중개권 계약 관련된 건 곧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딱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질문 사항이 그 중개권 그 쿠팡 플레이와 계약 관련해서였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냥 계약서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계약서를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 한 말씀이 국정원도 국회에서 보고하는데 너네 왜 이렇게 비밀이 많냐 이 말이 좀 와 닿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독 어쨌든 감독 이슈가 제일 크니까 감독 선임 그거에 대해 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독 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와 평가 자료가 이제 일단 홍명보 감독 것만 제가 볼 겁니다. 근데 엄청 조잡해요. 이거는 뭐 야 이거 진짜 한 10분 아니야 10분도 안 돼. 한 5분이면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게 뭐 설마 진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겠죠? 그 의원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단 PPT 한 장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다 있어야 돼. 이 후보들이 몇 명 다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중학생이 시켜도 한다. 중학생보다 못했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이거보다 더 잘한다. 라고 비판을 했을 정도였고 굉장히 조금 간소화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계속 반복된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오전, 오후, 저녁까지 반복된 질문들이 계속 나왔고 그 반복된 질문들이 그렇게까지 뭐
좋은 답변들을 받은 건 또 없고 또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게 몇 개 있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뭐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좀 함구하는 분위기였죠. 뭐 정혜성 위원장이 나오니까 뭔가 폭로를 하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아까 홍명보 감독 자료부터 좀 보자면 일단은 진짜 어이없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 뭐 이제 정보 써 있고 그 밑에 KFA 게임 모델과 연계해서 연령별 대표 연속선 적임자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나옵니다. 1번 KFA 게임 모델과 유사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스위칭 플레이, 스위칭 포지션, 공간 활용, 침투, 카운터 어택, 수처 우위, 효과적인 블록, 카운터 프레싱, 뭐 오퍼링과 이게 뭘까요? 오퍼링과 움직임, 포지셔닝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다 적어놨네. 이거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대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 이 단어들에 대한 정립이 뜻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뭐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사람들마다 또 해외에서 쓰는 단어들이나 이런 포지션 플레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또. 네. 근데 제가 이것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주도하는 축구, MIK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하는 축구, 맞아요. 용맹한 축구라는 컨셉을 잡았었는데 사실 이거 뭐 카운터 어택, 수적 우위 사실 전 이 두 단어가 조금은 혼용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카운터 어택이란 건 순간적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격을 어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만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적 우위를 거기다가 붙여 넣으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봤을 때는 이 문장이 좀 어울리지 않다. 물론 이제 맨시티도 역습을 합니다. 아스날도 역습을 하고, 근데 역습이 이제 점유율을 이제 주로 하는 팀에도 역습은 필요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공격도 잘해야 되고, 뭐 공격 수비, 뭐 골키퍼의 선방 수비 조치, 뭐 다 들어가야지. 축구 요소는 여기 다 써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적 오히려 없어도 차라리 카운터 어택이랑 효과적인 블록 이것만 썼어도 뭐. 오케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홍명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설명하기에는 결국 부족한. 부족하죠. 이거는 한참 부족한.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게임 모델을 뭐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고 그리고 이 상위 항목이 KFA 게임 모델과 유사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죠. 이게 뭐 저는 이게 그냥. 지금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면 요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현재 대표팀에서 빌드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레션을 이용하고 기회 창출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 기회 창출 부분에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야? 나는 프로그레션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레션이 뭘까요? 뭐 프로그레스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데 프로그레션을 이용하고 기회 창출을 해나가고 있으면 이거 저희가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면 이제 직역하자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제 행위니까 프로그레스란 단어에 결국 전진성 뭐 아니면 전진성 빌드업 관련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난 축구 저도 우리 둘 다 오래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름 영어도 많이 보잖아요. 오고 가며. 빌드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레션을 이용하고 프로그레션을 이용한다. 전진을 이용한다고? 당연히 빌드 다운 할 겁니까? 빌드 업이잖아. 앞으로 가야지. 빌드 다운 할 거야? 근데 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뭐 비판하기에는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이건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션이 뭐야?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프로그레션은 축구회사의 프로그레션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마 팀원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 보면 대표팀이 경기 템포 조절은 해 나가고 있지만 공수 밸런스가 깨져서 실점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 그러니까 수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홍명보 감독이 오면. 네, 그래서 사실 뭐 수비가 안 좋았으니까. 뭐 공수 밸런스가 깨져 실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포지셔닝과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비 포지셔닝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근데 뭐 이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좀 맞긴 해요. 우리가 뭐 공수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얘기 나오는데 특히 클린스만 때 박용우 선수 뭐 원볼런치 혼자 세워가지고 너무 고군분투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 문장의 의미는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 우리가 아직 2경기밖에 못 보긴 했지만 발전 없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U20, U23팀 뭐 A 대표팀 경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은
뭐 선수와 지도자로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으면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 감독들과 소통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원팀 강조하는 리더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 소통. 근데 이거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뭐지? 한국말이 잘해서 소통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 물론 뭐 이거는 좀 봐야죠. 일단 아직 평가하기 좀 이르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써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써서 평가를 했다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그냥 이제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하니까 급하게 맞는 거겠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다른 타 감독에 대한 평가도 보니까 이건 좀 부정적으로 돼 있는 뉘앙스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기회 창출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부정적인 뉘앙스 말할 건 없는데 다른 감독들은 조금 대놓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홍명 감독도 단점이 확실한 감독인데 그게 없어요. 네. 답답한 그런 공격력에 대한 뭐 때로는 이제 답답한 공격력 그리고 무리한 이제 수비라인 전진으로 인한 갑자기 그냥 급발진하듯이 실점하는 뭐 그런 건 또 없죠. 그것도 있고 선수 기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죠. 뭐 쓰는 선수만 쓴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로테이션의 부재. 이런 것들을 왜 안 써놨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특정 선수에 대한 좀 의존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 뭐 PPT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공간이 좁아서 그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조잡했고 자료들이 그래서 진짜 그런 자료를 평가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진짜 그랬어도 문제. 그다음에 그냥 국회 제출하려고 그냥 조악하게 짜맞췄어도 문제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어쨌든 이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미비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의미 있는 질문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포인트 하나가 아직 질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몽규 회장이 시작하기 전에 6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뭐 의견에 담은 글을 이제 그 청문회 시작 전에 각 국회의원들을 한테 배포를 했다고 해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회가 감독 선임권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나요? 라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그냥 자료를 보여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이어서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분들을 대표팀 감독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나 뭐 과정에 대한 보호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긴데. 근데 오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뭐 솔직히 누구와 후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건데. 누군데 막 어떤 후보를 안 데려와서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프라이버시는 뭐 우리도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전혀 그냥 본인이 뭘 잘못했는데 뭐 이제 다 질문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냥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는 모습이 벌써 이제 이 변명문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말해보자면 그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는 우리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다는 점이고 이런 상황은 외국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내 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국내 후보들에 대한 논의 과정을 이렇게 속속이 다 알려져 있고 공견이 논의되며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결코 건설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근데 문제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 우리가 누구 지원했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 뭐 재밌긴 한데 재밌고. 근데 그걸 진짜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예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할 수 있고 막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홍명호 감독한테 뭐 미안하다.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 노력했다. 뭐 나는 절차상 뭐 공정하게 잘 뽑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많고 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이제 자료를 쫙 보면서 저 잘못 없습니다 했으면은 그냥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냥 사기꾼이잖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축구 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전의 기술위원회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뭐 제 임기 중에 대표팀을 지휘했던 감독들 선임 과정은 모두 그랬다고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러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전력강화위원회 사람들이 다 본인 이게 배치해가지고 본인 의견들을 뽑았으니까 본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정혜성 위원장도 사실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마이클 밀러도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좀 궁금한 게 마이클 밀러가 그때 클린스만 뽑았을 때 답변을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보고 그냥 그러니까 본인도 공감을 못하니까 이게 유체 이탈 되는 거지. 뭐 강남 스타일 그때 그런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남 스타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또 근데 나는 축구 감독 뽑으면서 강남 스타일 안다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요약은 그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절차상 문제 오해야. 하나도 없어. 오해야. 다 오해고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일단 질의 현황 봤는데 나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러니까 자료는 공개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역시나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좀 다루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감독 선임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거나 그런 건 뭐 사실 별로 없어요. 막 말이나 계속 바꾸고 그냥 결국 정리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냥 10차까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가다가 갑자기 정혜성 사퇴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임생 따닥 등장, 이임생의 결정. 그러니까 이 큰 틀 하나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들만 먼저 일단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경석이 형이 10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차야 11차요. 오늘 그 얘기만 뭐 하루 종일 했잖아. 그래서 그 11차야 10차야. 정리를 하자면 이제 10차 회의 끝나고 정혜성 위원장 사퇴. 그다음에 이제 뭐 누군가는 11차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 추가 회의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그런 비대면 회의가 열렸고 이제 이임생 이사가 이제 그 회의에서 내 맘대로 할게요 하고 통보하고 결정한 거죠. 10-A인 거야? 아니면 11인 거야? 이거 모르겠어. 뭐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를. 근데 뭐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이 보는 자료에 따르면은 그 자료의 제목이 11차 회의 회의록이라고 하니까 아니 11차라고 봐야죠. 저는 그 11차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왜냐면 이거 공문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 국회의원이 녹취록을 따서 그걸 타이핑한 건 아니고 아니고 이게 수첩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국회에 보내야 되는 공문서인데 그 공문서에다 대놓고 아까 그러니까 공문서에 그냥 11차라고 써 있는데 이건 11차가 아니고요. 11차 회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나는 이걸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냥 국회를 밥으로 보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청문회가 진짜 그냥 밥으로 왔나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자리인 줄 아나 이러고 온 줄 알았다니까 저는요. 근데 이게 재벌이면 알 텐데 청문회가 어떤 자리인지 사실 그 많이 갔잖아요 재벌분들 청문회. 근데 뭐 오랜만에 한 번도 초대받지 않았지 않았을까? 뭐 2부는 없었죠. 2부는 간 적이 없는데 어쨌든 뭐 주변 뭐 인물들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한 게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논란. 그러니까 본인의 것처럼 축구협회를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자원들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이 축구협회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됐다. 그죠. 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축구협회 업무에 관여했다 논란이 있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얘기 나왔던 건 천안 NFC 건설의 수주 과정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좀 참여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NFC 관련해서 설계 자체는 좀 해외 회사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몽규 회장 밝힌 것 따르면 이제 뭐 좀 싸게 해서 5억에 뭐 처리했다고 막 장스럽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해외 회사에 좀 수주를 보냈고 그래서 그 회사가 뭐 이제 당연히 도면을 신청했으면 우리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잖아요. 도면 이렇게 짜가지고 보여주고 뭐 어떻게 합시다. 아니면 뭐 현장 방문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 외국 회사니까 오고 갔는데
그 이메일의 수신인에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네. 사실 근데 뭐 정몽규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 NFC 건설에 전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바가 없거든요. 뭐 수주권을 따낸 것도 아니고 건설 회사도 아니고.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면 뭐 KFA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회사입니다. 엄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몽규가 그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기 때문에 네. 전혀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이 사람이 왜 이메일에 추가돼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아니면 뭐 일 시키고 싶으면 정식으로 뭐 파견을 시키든가. 뭐 파견직.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고 또 설계 도면 그러니까 즉 설계 도면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그거 적혀 있었잖아요. 아, 그 HDC. HDC 아레나. 네. 그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천안 NFC라고 해서 뭐 이제 그 명칭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팔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설계하는 회사에서 그냥 뭔가 그림을 그렇게 보내오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뭐 그냥 지네들끼리 주고받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냥 공식적으로 좀 발표된 자료예요. 네, 아니 뭐 이제 그 자료가 이 부분이 뭐 정몽규 회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가안이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준 거다 했는데 뭐 가안이겠죠. 이게 가안이어야지. 네, 만약에 얘네들은 이미 내정이 돼 있으면 그거 진짜 큰 문제죠. 이거. 이게 왜냐면 이거를 다른 이제 명령과 판다고. 네. 그러니까 이 체육관에 뭐 무슨 아레나면 이거 뭐 그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을 팔 거라고 해갖고 그냥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했는데 실제로 뭐 이게 대한축구협회라고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그 글자가 적혀 있으면 뭐 아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게 너무 뜬금없이 HDC가 적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HDC는 이 일과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메일 수신인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도면 그 설계 과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을 때도 뭔가 HDC한테 들어야 된다 그러고 한국 와서도 뭐 HDC랑 만나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두 회사, 그러니까 두 법인이 이제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힘을 합쳐서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다른 업체인데 이게 그냥 보다 보니까 뭐 한쪽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구펴락 이러는 느낌이 눈에 띄니까 찝찝하죠. 뭐 그래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런 업무 지시를 했다고. 그죠? HDC 이제 직원한테. 그래서 어쨌든 축구협회에는 이런 건설 관련 전문가가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해가 호구 안 당하게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의미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필요하면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직원을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의뢰를 하든가 어디에 컨설턴트 같이 뭐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내가 시켰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긴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진짜 정몽규 회장의 말대로 그냥 선의로 그냥 내 회사니까 아니면 내가 협회장으로 있는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줘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HDC라는 회사의 인적 자원 직원 인적 자원이잖아요. 돈 주는데 정몽규가 줍니까? HDC 회사가 주지? 직원 월급 그 직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마음대로 그냥 대한축구협회에 줘버린 거예요. 빵원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인적 자원을 유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사유화라는 단어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 말고도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건설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현장 소장과 같은 역할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파견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문서화가 돼 있으니까 뭐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이 건설을 하는 회사는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뭐 이게 동부 아파트 그 회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데 당연히 뭐 현재 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상 소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이게 법적 책임을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건설사에서 당연히 물론 이제 외주를 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설사에서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동부건설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몽규 회장은 계속 현장 소장은 뭐 그 건설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정몽규 회장의 변명은 이게 진짜 현장 소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사 역할, 그냥 도움을 주는 역할도 파견을 시킨 거다. 근데 HDC가 왜 가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축협에서 가야지. 갈 거면 축협 직원이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이 처리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NFC를 만드는데 그거는
동부건설이 만드는 거다. 네. 그러면 KFN 아니면 동부건설 둘 중 하나가 뭘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현대산업개발이 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왜? 네. 그러니까 왜? 정몽규밖에 지금 연결점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몽규 회장 이렇게 멍청하게 말은 했지만 이제 직원들은 알아서 잘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컨설턴트 뭐 의뢰서나 업무 의뢰서나 아니면 정식으로 뭐 파견을 시켰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확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그냥 정몽규 회장이 해서 그냥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현안질에 있어서 본인들 뭐 이제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이 그냥 내 거니까 도와줘 이 느낌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히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예.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뭐 구라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변명이라서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했어, 내가 업무 지시했어 하고 그냥 본인의 뭔가 위법 사항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잘못한 건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그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될 가능성은 적지만 이게 정말 스노우볼이 만약에 굴른다면 이 현대산업 개발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죠. 이거는 뭐 이거 큰 문제 맞아요. 큰 문제 맞지만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거.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온 게 이건 좀 중요한 일입니다. 스포츠 공정위원장에 대한 접대 골프 의혹 이게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공정위원장이 그거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2선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3선 이상 하려면 이제 공정위원회 승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 심사하는 역할. 물론 이제 공정위원장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심사를 한 그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이제 3선 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3선 연임을 심의한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장 등 8명과 이제 정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했다라는 제보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의원이 국회의원분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뭐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다고 정몽규 회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골프 쳤대. 골프 대접을 했대요. 바보야 진짜. 나는 저도 이걸 봤지만 근데 이거는 이건 바보가 문제가 너무 대놓고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그치, 그걸 대놓고 인정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요즘은 막 김영란법 해가지고 몇만 원 5만 원 안 돼. 그러니까 선물도 골프 당연히 5만 원 넘죠. 당연히. 무서워. 한번 티값이 뭐라 하죠? 티값이 아니라 저도 골프를 안 쳐가지고 한번 라운딩 가면 뭐 몇십만 원을 쓰는데 아니 거긴 밥이 5만 원이 넘어갈 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적이 한 번 있다 이 얘기를 내가 듣고 뭐야 그럼 인정한 거네? 그러면 아웃이잖아. 잘못한 거 맞잖아.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국회의원의 말대로 만약 이 3년임이 결정된 직후에 이런 접대 골프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대가성 의심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는 취소돼야지. 취소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3년임을 뭐 취소하든 뭐 공정위원장 잡혀가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책임을 받아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공소시효는 안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은 공인이라는 표현이 맞나? 공직자는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걸 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장이면 공직자 아니야? 공직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공무원은 아니죠. 근데 공직자라고 해야 위원장이면 이게 아마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냥 사람으로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냥 공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공공기관도 그거에 포함되나? 그러니까 나도 이걸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이게 근데 스포츠 공정위원장 정도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공인이죠. 공인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는 뭐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벌을 받아야죠. 이거는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국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안질의에 대한 그런 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인 범죄를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면 진짜로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큰 문제 두 개를 지금 정몽규 회장이 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임생 이사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이제 정몽규 회장과 거의 그냥 꽤 많이 불렸어요, 이름이. 네, 맞아요. 계속 부르더라고요. 뭐 11차, 10차 그 얘기할 때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임생 이사 얘기가 나온 게 10차 전력강화위원회 이후 정의정 위원장 사퇴하고 이제 이임생 이사가 이제 대행을 했는데 그 대행이 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대행이 되고 나서의 업무 처리는 둘째 치더라도 그냥 대행이 되는 것부터 문제였죠. 이임생 이사가 대행을 하는 것 자체 절차상 정당성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임생 이사가 과연 법적으로 효용이 가능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홍명보 법무부 선임 발표할 당시에 절차적 뭐 법적 정당성을 뭐 법무팀에 확인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긴 했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관상 이제 이임생 이사는 기술이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과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 분야랑 뭐 이게 뭐 분야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임생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이임생 이사가 어쨌든 업무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허락을 받아야지. 절차상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명시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어쨌든 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는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의 의결을. 그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오케이, 나 이 사람 오케이 허락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을 하겠다는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의 의결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없겠지.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갔는데 의결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사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만 그때 막 찬성 누가 하고 반대 누가 했냐 막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 이사회에서 원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려면 이임생 이사에 대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즉 말하면 이임생 이사는 아무 권한 없이 홍 감독을 뽑았다. 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한테도 지속적인 압박이 좀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절차가 만약에 자신이 뭐였죠? 홍명보 감독 이전에 전무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감독은 잘려야 되냐 안 잘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홍명보 감독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몰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 나는 그냥 하라 그래서 아니 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 뭐 쌍욕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친 놈 아닌가? 아니 왜냐면 불법이잖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 가정이라는 게 전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정은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거를 그 잘못됐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말을 못해? 아니 왜 자기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뭐 바로 잘릴까봐? 아니 이 상황은 잘못된 게 맞잖아요. 아무리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 나는 욕 나오더라고. 아니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가 한 홍명보 선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제 법적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뭐 불법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도 이제 결국 법적인 정당성이 없어지는, 정당성 없는, 공정성이 부족한 없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나왔던 게 이 카톡 논란이 이게 뭐 기사로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직접 이 청문회장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카톡 때문에 한 분이 이거 갖고 딱 물었는데 아마 뭐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위에 한 전력강화위원에게 이제 내가 좀 그러니까 내가 좀 결정하도록 하는 걸 동의했다라고 좀 기자한테 말해달라.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받은 당사자는 좀 상황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못하겠다고, 나는 빼달라고,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이제 카카오톡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막 이 실명 까야지 말하겠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진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임생 이사는 이거에 대해 좀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왠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나는 이제 그런 청탁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청탁 아니야? 청탁 아니면 뭐야? 청탁이잖아. 그러니까 잘 말해달라는 거 아니야. 절차적 정당성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네가
뭐 그런 사실은 없지만이라는 이 가로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말해줘 기자한테 너가 동의했다고 잘 말해줘. 근데 그 거절까지 당하고 그 국회의원한테 제보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울먹이면서 사퇴 선언을 하는. 근데 이제 이 동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그럼 사람들은 이사는 그러니까 강화위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확답을 못 받았거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뭐 박주 의원한테 동의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박주 의원 뭐 나는 홍명보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뭐 정혜성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임생 이사는 우리는 동의를 받았어요. 이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였냐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두 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는 거다.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 뉘앙스가 동의라 생각했는데 너는 그 뉘앙스가 그냥 뭐 불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니 뭐 이렇게 각자 생각한 건가? 뭐 그럼 이런 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뭐 포엣 박근혜 홍명보를 지금 후보로 최종으로 하기로 했어. 해서 이제 딱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박주 의원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건 자기들은 동의라 생각했겠지. 후보가 홍명보 뭐구나. 홍명보 후보에 있구나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근데 당연히 포엣이나 뭐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명보가 됐다. 뭐 이런 건가요? 뭐지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뭐 그 과정이 지금 시나리오 상에 그 박주 의원이 영상을 찍었던 당시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전에 이미 이임생 위원장 이사와 그 통화를 했다. 뭐 국회 내용에 보니까 이 청문회 내용에서 보니까 2분 40초 가량 박주 의원과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주 의원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걸 박주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임생 이사가 말했다. 이임생 이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주 의원은 네 그러시죠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임생 이사는 그러니까 홍명보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결정할게 라는 얘기만 해놓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가로치고 나는 홍명보. 근데 말을 안 해. 그러고 동의를 받았대. 동의를 받았대. 근데 이제 박주 의원은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내가 홍명보를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결정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한 건데 그걸 홍명보를 동의했다고 나한테 말해? 그건 완전 배신 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기자회견 한 다음에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동의가 안 됐다는 게 그냥 대놓고 나오는 말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뻔뻔하게 거기서 대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막 이제 저녁 때쯤 되고 제가 오면서 들었을 때 자기가 뭐 명예가 있대. 맞아. 사퇴 얘기하면서 그 명예 얘기를 했었죠. 명예 얘기가 있대. 아니 지금 명예를 자기가 실추시켰는데 왜 자꾸 물론 이제 이임생도 이제 최근 감독 커리로 따지면 마지막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 수원 삼성 그 얘기도 그건 그렇다 쳐도 이 가정은 이미 자기가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인데 왜 저한테 실추시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추시켜놓고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기자회견한 그 시점부터 이임생 명예는 뭐 끝났지 뭐. 아니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나를 명예 실추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잘못했잖아. 그리고 거짓말 치고 다 들통났잖아. 근데 왜 이거를 자기는 뭐 명예가 있는데 왜 명예 실추시키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리고 뭐 사퇴 선언했어요. 뭐 그래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여기 저희가 언급할 모든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이번 청문회장에서 사퇴를 선언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기술 총괄 이사가 지금 어차피 사의 표명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치.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홍명보. 그 홍명보하고 정몽규인데 그 집 뽑자면 지금 뭐 정몽규도 빨리 내보내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을 빨리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해지는 거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홍명보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이사는 나가도 상관없지 뭐 이사가 많아져. 지금 뭐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볼 일은 없지 않을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디 갈까? 못하죠. 이제 고등학교 일을 고등학교는 이런 데는 할 수 있겠는데 뭐 될까 이게 진짜. 뭐 아니면 그런 건 할 수 있을 수도. 뭐 경기 감독관? 경기 감독관 왜냐면 그 약간 전 감독님들한테 많이 약간 자리 주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 감독관도 지금 그게 뭐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안 해요. 그래요? 나승화 뭐 경기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현장 가서만 들어보는데 뭐
그런 자리는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이임생 정도의 레벨의 감독이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근데 확실히 뭐 예를 들면 프로팀 감독이나 이런 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제. 쉽지 않죠. 아니면 뭐 해외 가야죠. 뭐. 네. 뭐 영어, 우리가 잘하시지 않나 이분? 영어 잘하십니다. 네, 그 교육 받을 때 코치 라이선스 교육 받을 때 해외에서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임생 감독이 이제 잔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가 이게 다 이 뭐 모든 혼란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들 기대하는 투로 기회를 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잔디 좀 고쳐달라고 선수들이 힘들다고 왜 한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잔디 문제 해결을 국회의원들이 무슨 관할합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아마 거기 뭐냐 그 경기장들 소유가 도시공사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수원 도시공사 아니면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뭐 공기업들이죠. 월드컵 재단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왜냐면 이 기간 경기장 소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어디 반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소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 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재단이나 아니면 공단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정리하자면 행정부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드러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분 정치 수업 만들었겠죠? 기본이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치 수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이거 국회는 뭡니까? 이게 입법부잖아요. 입법부한테 가서 행정부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뭐야? 예를 들면 그 정부한테 가라는 얘기를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때가 삼권 분립 이게 갑자기 국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입법하는 데에다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옆에 유인촌 장관 있잖아. 그분한테 저기 다른 부서에 전달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국회의원한테 물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뭐 입법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산을 배정하는 걸 국회가 하니까. 근데 지금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멍청한 질문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떠나서 지금 돈이 없어서 잔디가 지금 이상합니까? 돈을 안 쓰기도 한데요. 돈을 안 쓰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냐고 지금. 왜냐면 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억, 200억 때려 박으면 그게 해결되겠죠. 근데 못 박잖아. 어떻게 조금 예를 들어 1, 20억 땡겨 온다고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잔디 문제 관련된 뉘앙스는 이거 좀... 많이 쓴 팀들이나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서울 같은 곳이나 그냥 안 좋긴 다 매한가지예요. 네, 뭐 저는 사실 이 잔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다는 자신이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잔디 얘기를 한 거는 자신이 끝까지 선수들 착한 척, 선수들한테 너 선수들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 끝까지 명예 지킬 거예요라는 뉘앙스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회를 담당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뭐 그분 상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MC 그분께서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 너네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사실 진짜 사이다였어요. 이거는 이임생 이사가 왜 얘기했는지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얘기고 자기한테 그리고 이게 뭐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자기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착한 척하는 거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국회의원 탓을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안 도와줘서 그래라는 물론 뭐 엄청나게 도와줬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이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신의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힘을 발휘해갖고 이런 거 얘기해야지. 얘기를 못 하잖아. 왜 지금 와서 하는 거냐? 마지막에 왜 착한 척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거의 면피용에 가까운 그냥 보여주기식 발언이었던 것 같고 뭐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전 미안하다 할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 사과 뭐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게 현안질의가 오래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좀 심리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이 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발언들이 참아야 되지만 하고 싶은 발언들이 종종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명예 얘기할 때부터 이 사람 생각보다 이 파트 자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잔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때 딱 세계를 박았어요. 이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싶구나. 그러면 홍명보 그 발표 자기가 왜 한 거야? 총대 왜 맨 거야?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 명예. 그러니까 명예로우려면 그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로울 필요가 아니라 자기 명예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명예롭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이게 이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명예롭다 생각했겠지. 이게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홍명보를 꽂아 넣는 게 꽂아놨다. 내가 가서 부탁했다. 아니 대놓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짜 현실 인식의 괴리가 이게 진짜 뭐 거의 이 세계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사실 제가 아는 이제 사적으로 들은 이임장 위원장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사람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그래서 오히려 감독할 때는 그게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임생 이사는 이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사퇴도 했고. 다음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 뭐 일단은 뭐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사퇴 일단 거부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11차 전력강화위원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화상 회의죠. 이임생 이사가 했었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뭐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뭐 나중에 또 이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있으면 지금 대표팀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우선은 지금 좀 뭐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뭐 사임과 사퇴 차이점. 뭐 사임하면 이게 흔한 일이죠. 뭐 해외에서도 많이 있는데 사임하면 뭐 이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연봉을 못 받습니다. 경질이면 대부분의 받죠. 대부분의 이제 축구 감독들은 그런 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진 사임. 그래서 프로 뭐 축구도 뭐 야구는 이런 거 많은데 자진 사임으로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좋게 헤어지는. 이제 뭐 우리 K리그에서는 자진 사임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 다음 스텝을 밟을 때 뭐 좀 문제가 안 생기게. 뭐 그래서 그게 막 그 좋게 하는 표현이다라고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K리그에서는 돈도 다 주는데 그냥 발표만 자진 사임. 자신이 조금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건데 물론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자신이 사임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는 돈 받고 나가겠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사임이란 단어를 써서 얘기하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 뉘앙스가 엄청 세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사임이란 단어를 이렇게 쓴 거 보고 또 뭐 경질이 된다 뭐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사임과 경질의 차이를 본인은 분명히 한 거다. 알고 있는 것 같다. 막 나는 의도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못 받는지 알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뉘앙스는 안 갖고 있다 생각은 하는데 뭐 의미는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그러면 단어를 잘 썼어. 사임할 생각 없다. 성적 안 좋으면 경질된다. 그러고 한데 이게 단어들을 잘 쓰기도 했는데 그게 또 사임과 경질의 또 결정적인 차이가 또 그거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근데 이제 뭐 이게 감독이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해서 뭐 큰 뉘앙스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거의 홍명보 감독은 한 10마디를 했으면 9마디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속 그냥 뭐 절대적으로 뭐 내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냥 뭐 축구 열심히 할 거예요. 그냥 뭐 대표팀 열심히 이길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그냥 뭐 꿈이 있었다. 뭐 이걸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사실 저는 홍명보 감독한테 되게 원래 그래도 전무이사까지 하고 약간 그래도 나름 운동선수 출신이시긴 하지만 좀 깨어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도 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솔직히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좀 많이 실망했어요. 뭐 물론 이전부터 물론 실망을 많이 계획된 했는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뭐 좀 어이없는 뉘앙스들은 뭐냐면 봉사, 내가 희생. 사실 봉사와 희생을 그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20억 봉사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걸 할 때는 무엇인가의 대가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뭐 봉사 시간 정도 뭐 이 정도지 뭐. 아니면 홍명보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자선 행사 가서 뭐 축구 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그게 봉사죠. 네. 네. 근데 이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써왔는 걸 보고 그리고 입에 붙은 걸 보니까 이거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 본인이 이제 정말 희생하고 이제 뭐 한국 축구를 위한 뭐 위대한 결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한다. 좀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은 20억 정도 받고 봉사하는 거다. 즉 더 받아도 된다. 아 봉사 이상의 레벨일 거면 더 받아도 된다. 울산보다 지금 연봉이 높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요. 이 뉘앙스가 맞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면 나는 더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반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나는 100억을 받을 사람인데 여기 있어서 한 2-3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다. 난 희생하는 거다. 물론 그런 뉘앙스로 얘기 안 했다고 전 믿고 싶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라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왜 자꾸 봉사 지금 얘기하고 희생 얘기하냐고. 오버페이 지금 능력에 비해. 그러니까 왜 봉사, 희생 이런 단어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단어가 안 맞아요. 희생을 하려면 정말 뭐 희생가 뭐가 있을까요? 뭐 뭔가 희생에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뭐가 희생은 손흥민이 하는 게 희생이죠. 그 희생 플레이, 회생 플레이래.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희생이죠. 그러니까 주급이 얼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희생한다. 이게 좀 어떤 예시가 딱 맞을지는 정확한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국가대표 자리라는 건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이런 자리 아니에요. 전 선수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선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선수는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선수는 사실 국가대표를 오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득도 사실 국가대표 하다고 돈 더 줍니까? 뭐 조금 더 주긴 하는데. 100, 200만 그러니까 손흥민 연봉이 뭐 몇 억인데 뭐 그거 더 준다고 뭐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손흥민 선수처럼 뭐 한 주급이 3억인데 이 경기 한 번 뛰면 한 뭐 300억 뭐 이렇게 3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이거는 뭐 희생이라고 봉사라고 하면 이건 진짜 이게 봉사지. 뭐 뉘앙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 뉘앙스 생각할 수 있어. 돈 받는 것 자체는 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희생과 봉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희생하고 봉사할 거면 나가야 돼요. 봉사 안 해도 돼. 희생 안 해도 된다고. 왜냐면 이 자리가 무슨 우리는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돈만큼의 레벨에 있는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봉사할 자리가 아니냐고. 여기 그냥 그러니까 감독을 뽑는 인사 자리에서 지금 자기는 봉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구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난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뭐 저희 무슨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감독 대표팀보다 더 높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이상 못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희생 봉사라는 건 자기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할게.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뭐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겁니까? 아니죠. 아니 홍명보 감독 뭐 어디 뭐 유럽의 축구 감독 할 수 있어요? 뭐 못해요. 넌 덴마크 이런 데도 못할 것 같은데. 해외 커리어는 이제 중국에서 실패한 게 전부죠. 중국 있었죠. 네. 네. 실패했었죠. 아니 뭐 중국의 뭐 대표팀 아니 아시아에서 일본 대표팀 아니야 한국 대표팀 아니면 뭐 어디 있어 이란 대표팀 이런 데 말고는 그 이상 못 가요. 홍명감도. 그리고 일본 대표팀 갈 거야 못 가. 뭐라 해서 어떻게 이겨. 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던 말이 이제 본인의 평가에 대한 거예요. 본인은 1위 평가를 받았고 그냥 제안이 왔기 때문에 수락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의도를 한 건지 진짜 멍청해 보이는 그냥 난 몰라 그냥 그래서 난 몰라 그냥 뭐 당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행정상 문제가 일단 착오가 좀 있었다. 오늘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전까지는 행정상 난 문제 없다. 나는 절차대로 난 모른다. 난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언제야? 18년도 벤투가 선임됐으니까 이거 뭐 올해 한 10년은 안 지난 얘기예요. 자기가 전무하던 시절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만 아닌가. 국민들한테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은 정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게 변명을 하는 거든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 일단은 지금 계속 하는 게 그다음에 되게 추해 보는 게. 아니 진짜 개추해 진짜. 오늘 뭐 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왔지만 가장 그러니까 업다운이 가장 그러니까 위에 있다가 가장 아래로 간 사람은 아마 홍명보가 아닐까. 네. 왜냐면은 뭐 정몽규야 뭐 원래 그런 사람이랑 우리 알았잖아요. 저는 진짜 좀 실망한 포인트가 뭐냐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정말 원하더라 나를. 근데 이게 정말 원하더라. 그리고 내가 나이가 1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하겠다고 수락을 했다. 근데 절차상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도 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뭐 조금 양보한 거야. 좀 있는데 나는 할 거야. 한 차고 정도, 요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차고도 사실 이거 억지로 그냥 그 예를 들어 맞춰준 것 같아 그냥. 나중에 이 문제라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본인이 사퇴하라라는 압박이 들어올까봐 그냥 급하게 수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전무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저는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사퇴 안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왜냐면 이 가정 불법적인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데서 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불법적인 그 행동은 아니지. 그 행위로 인해서 뽑힌 사람인데 절차를 통해서 뽑힌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은 문제 없다. 그 사람은 사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잘못 뽑았으면 이 사람 그냥 무효 처리 시켜지. 사퇴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무효. 잘못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효 처리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남겨도 돼. 뭐 절차가 문제가 여기 탐안하면 되는 거지.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문제를 결과값도 잘못 다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걸 보고 진짜 뻔뻔하다.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알죠. 알겠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홍명보 감독이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서 저는 당연히 이 장면들을 선수들도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홍명보 감독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이 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진짜 CI 먹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선수들이 듣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이미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인성적으로도 부족하고 절차상도 안 맞고 왜 감독이야? 감독으로서 당연히 존중을 하고 뭔가 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어야 이게 경기력이 나오는 건데 안 따르고 싶은 사람 말에 의거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는 없죠. 그래서 감독의 가장 기본은 뭐 전술 능력도 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은 그거죠. 선수들과의 관계 형성, 매니저먼트, 그러니까 신뢰감 형성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게 안 되는 감독인데 어떻게 본인이 말한 것처럼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고 선수도 많은 정보들을 듣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이 또 이미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론상, 그 여론상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론 절대 안 돼요. 지금 선수들이.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희생이야. 그럼 진짜 이게 희생이야. 이건 진짜 이게 희생인데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못해요. 지금 상황상 할 수 있는 선수가 할 만한 없어요.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 선수 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것도 미안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편보다는 이거는 선수들이 하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 선수들도 개개인의 생각으로 이미 이 사람과는 멀어져야겠다 생각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제 말을 왜 들어야 돼? 이게 뭐 이 선수가 뭐 선수로서의 행동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저 사람 좀 잘못된 절차로 뽑힌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이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상급자니까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니, 상급자 이게 때깔을 입어야 상급자지. 아니 지금 그냥 뭐 위에 앉아 있으면 다 상급자입니까? 이거 진짜 편하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대표님이 불법 저지르고 막 나쁜 짓 해. 근데 저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속으로 쌍욕 엄청 해. 엄청 하지 않겠어요? 대표님이 이러고 있으면? 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러면은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참 질이나 잘하세요라고 얘기 속으로 하겠죠. 그럼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네네 이러겠지만 선수들은 속으로는 지랄하네. 이 얘기합니다 진짜. 무조건이죠. 그래서 진짜 홍명보 개인에 대한 그런 대중들의 평가가 굉장히 이제
떡락한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 보자면은 정몽규 회장 얘기입니다. 정몽규 회장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퇴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제 정몽규 국회의원분들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정몽규 회장 입에서 사퇴라는 혹은 그만두겠다 오늘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빌드업들이 들어갔거든요. 슈팅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단 한 번도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이 물어봤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막 길게 설득해. 뭐 이런 게 명예로운 거고 이게 맞는 일이고 뭐 주구장창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 나는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방송 찍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정몽규 회장이 차라리 선택을 잘해라. 빨리 차라리 나가라가 아니라 자기가 살 거면 주의를 쳐내라. 그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오는 소스들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를 발생하고 시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막 문제 인식을 주변에서 예를 들면 회장님 이게 문제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 살고 싶으면 자기가 정말 4연임까지 하고 싶다면 정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무조건 하고 싶다면 빨리 옆에 있는 사람을 쳐내라. 그리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도 꽂아 넣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몽규 좀 변하려고 하네 라는 의도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안 해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으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게 이게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속 이제 뭐 얘기 초반 이제 GD 초반으로 가보면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그냥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상한 뭐 다른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내가 내리꽂은 게 아니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절차적으로는 그냥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이임생한테 일방적으로 권한을 그냥 하세요라고 한 게 왜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왜 내 건데 왜 내가 당연하게 하는데 왜 그러니까 감독 선임이라는 거 자체의 권한을 내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다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지가 왕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하는 그런 표정이라 뭐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깜냥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정몽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배경이라는 게 자체가 뭐 그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뭐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었고요. 깜냥도 안 되고 용기도 없고 그냥 좀 그리고 말도 좀 못하고 말 진짜 많이 못. 나 말 못하는 거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이제 말 못할 수 있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것과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말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도 그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도 있고 하는데 그거랑 근데 그분은 그냥 진짜 말을 못 하는 거고 이분은 논리적 사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은 더듬을 수 있는데 말의 내용은 조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도 더듬고 말의 내용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스피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논리 구조가 있다면 사실 좀 듣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논리적이면 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정도가 좀 심해. 글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다음에 뭐 그 하고 그다음에 또 말 더듬는 거나 그다음에 약간 말도 좀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가 시켰나? 뭐 좀 바보같이 행동하라고. 좀 이제 멍청해 보이게. 뭐 사실 좀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러기 타기에는 너무 일관적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새로운 밈도 생겼는데 아마 계속 되겠죠 그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별로 같아 그냥. 뭐 사실 이 위에 3명 그러니까 포함해서 뭐 정몽규 회장, 뭐 이임생 이사, 홍범 감독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아까 뭐 정몽규 회장이 얘기했잖아. 역사가 판단해 줄 거다. 그런 것처럼 정확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 구조와 맞게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걸 밝혔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늘 현안질의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 셋 다. 자기 정당하다는 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심지어 셋 다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피곤함만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저도 오전에는 재밌다 이러면서 듣고 있어. 오후 되면 짜증나. 계속 그러니까. 빡쳐 막. 뭐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뭐 와 진짜 호통 당하는 거 야 너무 재밌다. 이게 호통을 좀 당하더라도 좀 이렇게 당하면 좀 치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치질 못해 사람이. 그냥 반응을 안 하니까. 왜 논리적인 자기가 생각해도 논리적 정당성이 없는 거야. 아니 논리적으로 말도 못 하고. 근데 아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논리적으로 말 못할 수도 뭐 있다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좀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언 중에 하이라이트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책에도 아마 썼었죠. 이제 가짜 뉴스 얘기랑 유튜버 얘기. 아니 뭐 우리가 뭐 틀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나 이제 뭐 이런 이러저러 언론들이 뭐 잘못된 사실을 이제 생산해서 퍼뜨리니까 이제 뭐 여론이 뭐 호도된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책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생각의 그 범위가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고. 물론 이제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가짜 뉴스나 아니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걸 올리는 것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정몽규를 비판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기사들이나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달순의 위원님 보세요. 오늘 와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다 했고요. 아니 회장이 앞에 있더라도 자신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밝혔잖아요. 논리적으로 정당성 있게 쭉쭉 잘 얘기했잖아. 이 사람 달순의 아저씨 그 위원님 유튜버예요 이제. 아니 뭐 해설위원의 느낌이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버야.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한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가짜 뉴스다. 그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아니지. 근데 가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잘 말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있고. 근데 아니 뭐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생각 논리적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즉 내 말이 법이다. 루이 14세인가? 네. 내가 뭐 짐이고 법이다 그거 맞을 거야. 짐이고 법이다. 와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몽규 회장은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22일 날 국회에 간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진짜 현안 질의를 넘어서 진짜로 국정감사장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정몽규 회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짐이 곧 국가다다. 루이 14세 맞고. 그래서 한번 어쨌든 정몽규 회장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문체부 쪽에서 이제 10월 2일 날에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이제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또 정몽규 회장의 그런 불법 행위나 아니면 잘못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추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이게 문체부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함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회에 대해서 네, 축구협회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0월 1일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바로 다음 말이야 주에요. 벌써. 근데 다음 주에 또 이거 해야겠네. 유인춘 장관이 네. 아마 좀 제대로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뭐 오늘 나왔던 뭐 배드민턴이나 뭐 어. 대한체육회 뭐 이런 쪽도 뭐 상당히 또뭐 일이 많은데. 아니 오늘 뭐 우린 축구 방송이니까 축구 얘기만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김태규 회장 이거 뭐 저도 배드민턴 쪽이죠? 배드민턴 쪽 모릅니다. 네. 그 사람 문제 너무 많아. 야 그 사람부터 잘라. 아니 그 사람도 위험해. 그 사람 빨리 잘라. 아니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와 아니 이거 저희가 축구 방송에서 뭐 축구 관련된 질의만 좀 네. 계속적으로 제발로 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듣잖아요. 야 그 사람 너무 뻔뻔하다. 네. 그 이기흥 회장이랑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 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대한체육 회장은 녹취록까지 까였잖아요. 아니 진짜
이 진짜 말이 이거 여러분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네. 이거 뭐 우리는 축구 방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 어쩔 수 없이. 근데 축구도 이제 체육이라는 그 다 하나의 그치? 뿌리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관심 이런 거 관심 네. 가지고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많이 좀 흥행이 됐으니까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추후에 좀 한 이슈로 또 등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은 들고. 6만이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유튜브로 다들 MBC 거만 MBC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MBC만 6만이니까 다른 뭐 사실 이 언론사들이 굉장히 중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라이브들이 꼭 보면 그 뭔가 초반에 라이브 뷰수를 많이 모아야 돼. 그래야 그치. 뭔가 알고리즘에 유지가 되지. 유지가 상관이 되죠. 있어. 예, 그런 그 게 하나가 위에 뜨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치. 위에 뜨는 것 같더라고. 위에 뜨는 것만 좀 많이 어. 몰리게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합치면 정말 뭐 예를 들어 유튜브 뭐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TV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시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도 뭐 또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또 추후에 대책이 많이 나오겠죠. 네. 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자격 정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청문회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청문회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분이 엄청 유도를 해서 정몽규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일단은 받아냅니다. 이제 그리고 협회 정관상에는 협회인가 이게 체육회인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으로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이제 명확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 리더로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정몽규 회장 물의를 일으켰다고 이번에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격 사유, 그러니까 실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뭐 조사 결과가 그런 물의를 일으켰다가 나왔고 그다음에 회장과 그렇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장과 회장의 임원 자격 정지를 위해 뭐 행정 소송 등 모든 조치를 불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모르지만 또 지금 뭐 여야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몽규 회장 얘기 나오기 이전에 뭐 체육회 쪽에서 이 체육회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이런 법적인 조치를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이제 약간 이어지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몽규 회장도 법적인 조치를 뭐 문체부 주도로 조사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뭐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해지겠지만 뭐 지금 이제 당장 청문회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물의를 일으켰다고 쫓아낼 수 있고 만약에 그리고 쫓아낸다면 자격정지가 된다면 더 이상 연임도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뭐 리더 자격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행되면 좋겠네요, 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람하지 않던 정몽규 아웃이 조만간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 자격 정지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위에서. 빨리 나가야지 뭐. 그 오늘 뭐 그거 있잖아, 뭐 명예롭게 가는 법. 3개, 3개인가 뭐 있었잖아요. 뭐 몇 개 제시했잖아요. 길이 3개가 있다고. 뭐 임원을 자르던가 자신이 살려면 임원을 자르던가 뭐 아니면 본인이 나가든가 아니면 연임하 뭐 혁신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라 했었는데 1, 2번 다 해야죠. 나가십시다 빨리. 그래서 뭐 일단 조만간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위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게 정말 우리 입장에선 한 줄기 빛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정당한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정몽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 그거 다 오늘 보니까 정몽규 회장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하도만이에요. 투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어차피 그러니까 표수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2명만 반대하고 그때가 나왔던 게 한준 위원님이 반대하시고 그리고 한 분은 모르겠다만 뭐 그분도 열사다 열사. 근데 다 뭐 하시겠노 다 오케이. 정몽 사람들이네 다 그냥 여기 이 조직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투표하는 이제 오늘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다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자료에 보면은 다 정몽규 회장은 가지가 연계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그냥 정몽규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몽규에 대한 간접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다 정몽규 회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체육관 선거 얘기 나왔는데 딱 그거예요. 맞아 체육관 선거 그 얘기 나왔지. 그 옛날에 체육관 선거 그때 그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투표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우리는 외부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외부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뭔가 정몽규 회장을 쫓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박문성 위원님이 하신 이분은 얘기인데, 뭐 일단은 뭐 다른 이제 유튜버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얘기하기가 그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 네, 얘기를. 오늘은 정말 고트, 어. 고트고, 아니 진짜 뭐 박문성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를 공격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뭐 국민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발언을 대한축구협회도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축구협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야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다 보니까 너네들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거죠. 이거 정말 그냥 그 옛날에 그냥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에요. 진짜 이거 그냥 군사정권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와 이건 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거를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박문성 위원님 얘기도 한번 진행해 보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신 말씀이 일단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 얘기가 이름 없는 지도자가 15년의 밑바닥에서 굴러도 프로팀 감독하기가 힘들다. 근데 한 지도자는 특혜를 보고 그다음에 실패를 해도 또 선임하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그냥 뭐 쉽게 따게 해주고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한 지도자가 이제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종효 감독님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스타 감독이랑 그렇지 못한 분들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스타 감독들은 한번 뭐 황선홍 봐봐. 그러기엔 요즘 좀 잘해요. 근데 어쨌든 그 기회를 잡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있죠. 뭐 올림픽을 40년 만에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전을 갔잖아요. 대전을 갔죠, 바로. 근데 뭐 이종효 감독 같이 조금 스타가 아닌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하고 스르륵 없어지는 경우들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스타 감독이 아닌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죠, 우리가?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프로팀 감독을 잠깐 하셨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홍명보 같은 사람은 국가대표에서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고 울산에서 실패했어도 아마 다른 길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 홍명보 감독이 코치 커리어 시작할 때 그 라이센스 얘기도 나왔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원래 AF팀 빨리 했어.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코치 자격증 논란은 그때도 있었어. 근데 무자가 코치라고. 이게 그 얘기가 그래서 있잖아요. 외국은 항상 코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수부터 다 준비해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 선수 염기훈 그 감독도 뭐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염기훈 감독도 선수부터 준비했잖아요. 네, 선수 때도 P급 라이센스를 따려고 이제 지도 실제로 시즌 중에 가기도 하죠. 시즌 중에 빈 자리를 솔직히 구단들도 요즘 배려 많이 해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옛날 얘기합니다만 자기가 준비해야지 이런 건 홍명보가 특혜를 받을 일이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홍명보만 특혜를 줄까? 그러니까, 뭐가 있나 진짜? 그거 궁금하다. 이거 좀 뭔가 파헤치고 싶다. 야 뭐 4강 신화의 주인공이니까 잘해주는 거야? 아니 그것만 하면 그럼 2002년 세대는 다 해줘야지. 야 이천수한테 왜 그래 그럼? 그러니까 2002년 세대는 다 해줘야 되는데 뭔가 홍명보가 뭘 잘했나? 궁금해. 그러니까 뭐 역할도 사실 많이 맡았고 협회에서. 그러니까 뭐가 있나? 진짜 뭐 옛날부터 싸바싸바를 잘했나? 근데 그럴 성격도 아닌데.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래서 그때 코치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그 코치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연수 같은 거 그런 것도 빨리 열어주기도 빨리 열어주고 7월에 열어주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그리고 11월 뭐 이랬던데. 원래 예전에. 이제 그런 강습회에 참여하려면 이제 2급 지도자를 뭐 한 딴 다음에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그냥 홍명보만 이제 특별 대우해주고. 그리고 아마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대표팀 몇 경기 뛰면 뭐 이거 있는데 뭐 그것도 있었는데 뭐 근데 그거 지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프로 선수인가 하여튼 뭔 기준 하면은 바로 C급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따르게 해준다. 뭐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삶을 연장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 팀 선수들은 야 너네 C급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빨리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뭐 그거를 넘어서 그냥 뭐 유일무이한 특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감독이 된 것도 특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박문성 위원님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열사입니다. 열사.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승부 조작 사면도 A매치 직전에 꼼수 사면을 하려고 했다. 크린산 감독도 선임을 통보하고 30분 후에 발표했다. 난 근데 이게 진짜 웃겨. 나 그러니까, 이상한 아니 감독을 크린산 감독님 계약하시죠. 사인해. 30분. 솔직히 보면 사인까지 하고 이거 오피스 뛰면 인정이야.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통보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그 우리랑 할 거니까 그 사인이나 이런 거 지장 좀 준비해 줘. 이러고 있고 통보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 우리 크린스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계약서 사인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야. 통보했다잖아. 사인 안 했지.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도 황선홍 감독을 굳이 대표팀에 부르면서 문제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문성 의원님은 굴공정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회장은 이게 불공정이라는 생각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없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늘 말했지만 진짜 인식이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축구협회에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팬들이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다. 팬들은 선거 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즘 피파 이제 인사권에 개입하면 그냥 피파가 월드컵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만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좀 해주시면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면전에다 갖다 받고 싶었던 말들을 제대로 그냥 대신 해줬죠. 그리고 진짜 이제 앞에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라 생각하고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홍명보도 있고 정몽규도 있고 이임생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와 이런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이분은 뭐 직접적인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또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정몽규 회장한테 밉보있다고 이분 생계가 위험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축구계 쪽 사람이니까 근데 영향은 있죠. 영향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밥줄이잖아요. 그렇죠. 축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신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진짜 보호해드려야 된다. 부담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게 어쨌든 본인 이해는 다 축구인들이고 이제 불려진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뭐 팬들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다음에 뭐 보통 국민들까지 모두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게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담감 이겨내고 정말 조리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준비를 아마 열심히 하셨겠지만 진짜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정몽규 회장 버벅거리고 홍명보 진짜 개소리만 하고 이임생은 뭐 울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런 축구계에 뭔가 면을 세워줬다 박문성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용기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문성 의원님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 얘기 정리를 해보자면 그지 같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우리 찾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좀 커졌고 그리고 또 오늘 진짜 인기 진짜 많았어요. 오늘은 그냥 이거가 그날이야. 그냥 오늘은 그냥 지리현화하는 날이야. 청문회 날 이렇게 상을 좀 끝나기도 했고 확실히 조금 국민들 관심도 올라가고 아마 A 매치를 용인 미래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미래가 경기장이 한 4만 들어가나 모르겠다. 몇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뭐 경기장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매진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분위기 용인이잖아요. 뭐 용인이어도 국가대표 경기는 대부분 다 매진이었는데 저번 경기도 못했으니까 수원에도 매진이잖아요. 수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원도 4만 몇 천이긴 한데 용인이 뭐 수원이랑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뭐 관중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기가 부담스럽다. 뭐 그리고 가도 다 정몽규 나가 무조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기로 붉은 악마가 안 하기로 해서. 그래요? 네. 그거 정몽규 아웃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다 가지 마요. 네, 아무 그냥 가서 이제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겠죠. 뭐 선수들을 좋아해서 가는 건 뭐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인 좀 타격을 좀 받았으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제 법적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당장 문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축구협회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문체부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로 이제 해라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 현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뭐 이전에 잘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뭐 이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떠나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또 늦었다.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정몽규는 빠르면 그러니까 빨리 나갈수록 본인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홍명보도 그렇고 이제는 그들이 축구계를 장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몇 개월째야 지금. 이제 다 갈아치우고 끝냅시다. 그리고 진짜. 축구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홍명보 감독이 됐고 정몽규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아시면 빨리 나가라. 그런 분들도 뭐 숨겨져 있는 분들 많은 거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뭐 축구인 뭐 비축구인 떠나서 그런 분들이 많죠. 빨리 떠나시길.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모두에게 좀 여러 사람들에게 좀 귀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대한축구협회 얘기는 아닌데 그 김태규 그분은 진짜 배드민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이게 그래도 같은 체육계니까 이거 진짜 그분 나가셔야 될 것 같아. 그분은 진짜 안 돼. 그분 진짜 심각하더라.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쪽도 아우 네. 그 이기흥 네. 그 회장 그 사람도 안 돼. 그 사람도 빨리 나가야 안 되고 이분들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우리가 축구 방송이니까 그쪽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쪽 얘기 축구 쪽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언급을 해야겠더라고. 내가 보는데 야 좀 심하다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좀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중요한 일정은 이제 10월 2일 날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국정감사 정몽규 회장 출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나중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방송이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저희 물러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평온하게 이제 다시 축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뷰랑 이런 것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 이걸 먼저 올려야 돼서. 아 그러네. 네. 그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평온하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